예,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모두 발언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내 일처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참사의 진실 규명을 정쟁이라 호도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적 분노는 커지기만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금 전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국민이 그날의 참사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무능과 안일이 차고 넘쳤습니다. 어제의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국정조사는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진실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압사했는데도 정부의 그 누구 하나 자기 직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일 최일선에서 분투한 경찰관들에게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호통과 반말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질 요구가 후진적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다수가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세 번째 이유는 국회에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진실이 결코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시급한 처리를 좀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좀 협상 시간 끌지 않고 좀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지금 대상에 대통령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좀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라도 협상하실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통한 진상규명의 여론도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사퇴 여론도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여당도 당장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민심을 결코 외면하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명단을 제출하고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면은 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나면 본격 활동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까지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입니다. 이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특위 구성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본회의가 24일로 내일이 있고 24일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는 여야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제가 오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 수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보고와 함께 본회의를 따로잡기 어렵다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계획서까지 채택되면 가장 좋겠다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뭐 구성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로서는 오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던 것이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요구서에 대한 보고가 있게 되면은 의장은 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이 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시 여당이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라고 참여한다면 저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만약에 합의한다면 굳이 내일 말고 그 다음 본회의인 24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가능하다면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그 계획서를 채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여당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그러면 결국 의장께서는 설득하다가 여당의 참여가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으로 특위 구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부득이 24일 본회의에서는 그 특위에서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이 지금 국민과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큰데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개문 발췌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의 구성 절차 그리고 조사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때라도 책임 있게 참여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보통은 다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것이 이런 법률적으로는 타당하다 봅니다. 12구 참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 이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도부 안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언론에서 대부분이 다 용산, 이태원, 할로윈 참사 또는 사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쓰는 것이 이태원 참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보다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로 우선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언론이나 또 일각에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명보다는 12구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또는 일각에서는 헬로윈 참사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런 종합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참사의 그 명칭을
새롭게 좀 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써왔던 이름을 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신용사 사진이나 신상을 유독 공개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의견이 나온 시작이 유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당내 의원들에서 유선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당내 의원들의 뭐 요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진성준 수석이 이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고, 오늘도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 애도 기간을 거쳤는데 그냥 희생된 분 전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국가 앞에서 우리가 애도를 표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실제 국민들 안에서 꽤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 안에서 공적으로 논의됐다기보다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유족이 동의한다면 이런 전제하에 당연히 그게 영정 사진이건 아니면 이름이라도 유표라도 하고 우리가 추모하는 것이 이게 상식 아니겠냐. 왜 그런 거마저도 정부를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걸 공개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네. 뭘 약속했다고요? 네. 각각을 한꺼번에 다 조합을 하셔서 추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당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주말에 열리는 국민들의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운영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 텔방에서 저도 참여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마타도식 이 애국 흑색 선전을 하길래 제가 좀 기가 차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소위 호출돼서 갑자기 강제 소환돼서 들어가는 텔방과 단톡방이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단톡방, 단체 카톡방 중에 한두 군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니까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지지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소위 당권 주자들은 자기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은 묻지마 야당 공격을 위해서 그런 음모적인 이야기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촛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당 차원에서 기획하거나 조직하거나 독려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 정치 의사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당원들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민의 자격으로. 또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누가 가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들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다 만류합니까? 그러나 당 차원에서 공적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퇴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퇴진에 동참해서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당은 그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서 한 번도 논의하거나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인사 대참사, 외교 대참사, 그리고 안보 대참사여 이런 대형
안전 참사까지 일으켰으니 정말 국정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진실 규명으로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이재명 대표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뭐 그 2시 반 이럴 때 이제 막 상임위들이 많이 열리면서 이제 의결을 위해서 좀 더 의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당론인 만큼 제안 설명의 시간을 오늘 갖고 여기 대해서 또 자료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가운데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이유로 내일 본회의 직전에 또 우총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 절차만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한간의 시대전환 정쟁으로 흐를 이용. 그분 눈앞에 정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로 제가 답을 해야 되죠? 예.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여당이 계속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정의당이랑 해서 원내대표님들이나 이런 대표님들 지도부 간에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제가 또 송원석 수석과 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따로 만나서나 계속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그런 공식적이건 비공적인 간에 그런 설득, 협의의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특검이나 그쪽 청와대에 지금 국회에 주어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책이 국민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대표께서 특검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특검 논의는 대표님의 정확한 워딩은 이제 특검을 검토할 때가 됐다 아닙니까? 대표님의 그 언급은 이미 원내에서도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또 그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기에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것이 지금의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경찰의 직무에 대해서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어제 국회 운영위 때 다시 한번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그 법조항을 보여드리면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그동안 정부 여당이 그것조차도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자기들은 다 경찰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얘기하는 검수완박의 문제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왔던 것입니다. 몰랐다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현행 그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이건 또는 검찰에 의한 검찰 직무에 대한 수사이건 아니면 특별검사제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이 있고 일반 특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죠. 다만 저희는 일의 순서라든가 이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소위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언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신속성을 위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소위 수사의 대상이 된 정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증거인멸 등의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의 수사만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지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조사는 왜 강제력이 없다고 그럽니까?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증언에 있어서 허위로 답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결국은 다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향후에 그런 사법적 처리에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국정조사, 필요하다면 또 특별검사제라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 타이밍, 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